네, 안녕하십니까. 동안동농협 수출단지 총무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안동 기란면으로 기농을 해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어떤 뭐 전문 이런 그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농민으로서 대만에 같이 가서 이 현황이 어떤가 같이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탐방해서 그냥 그 하나의 견문록이라고 보시고 이 브리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발표하신 그 전문적인 내용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전문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그 자료를 했는데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단지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0명이 대만 현지를 갔다 왔고요. 대만이 아무래도 저희가 그 4일을 다녀왔는데 4일 내도록 그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볼 수가 없었고 그만큼 아열대 기후에 햇빛이 없는 나라라는 걸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일 소비가 참 많았구나. 특히 이제 또 물 부족 국가라서 곳곳이 저수지가 많았다. 예. 저희도 다니면서 보니까 곳곳에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과일집이 있듯이 대만에는 현재 작고 큰 과일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미국산 사과가 참 많았습니다. 뉴질랜드산 사과도 많았고, 그리고 가장 경쟁 상대인 일본산 사과. 우리가 한국 사과가 어디 있느냐 살펴봤지만은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미국산 사과는 품질이나 모든 것은 가격은 싸지만은 소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 사과는 일본이라는 인지도가 참 컸었고요. 그러니까 이 품질이나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애매한 한국산 사과가 어떻게 이제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 참 의문을 많이 이제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만 그 현지에 가서 현지인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사람을 해보지 못했고 객관적인 사료는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한국산 사과 현지에서 우리가 미국산 사과도 먹어보고 일본산 사과도 먹어보니까 한국산 사과 맛있는데 굳이 이렇게 색을 따져서 이렇게 한국산 사과 이렇게 품질이 떨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색이 중요해. 왜? 저희가 이제 그 대만에 갔을 때 현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옛날 우리나라처럼 뭐 미신, 뭐 점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지 인터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붉은색 사과는 붉어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색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한 금 더 주더라도 붉은 사과를 사 먹을 거야. 라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그 몇 명 인터뷰를 가지고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현지 인터뷰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맛은 좋은데 일본하고 우리가 대등하게 가도 되냐? 왜냐? 우리 맛은 좋다. 당도도 높고 산도도 높고 맛은 좋은데,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의외의 대답인데 대만 사람들은 산도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당도가 높아야 돼. 아니 사과 많이 먹지 않느냐? 많이 먹어. 그러면 사과는 당도도 높고 산도도 높은데 모르겠어. 근데 시장에 가봐 무조건 당도 높은 과일이 많어. 그런 답변을 듣고서 이건 뭐 우리가 뭐 표본조사 100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한국 사과를 좀 이렇게 인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한류가 최고야 라는 대답을 들었었고요. 한류에 대한 그거를 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과가 어떤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사과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그만큼 뭐 가격, 품질 모르는 면에서 좀 애매한 그 시장 형성이 결국은 그 인지도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올해 그 경도에 좀 문제가 많았죠. 날씨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품 품질이 그 대만 바이어들이 생각하는 그 품질 그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장 경쟁 상대인 일본 사과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4등급의 선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그냥 상자를 오픈해서 팔아도 따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포장재. 사실 이거는 저희가 현지에 봐서 좀 많이 놀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신뢰도.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이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과입니다. 꼭지를 따지 않고 저렇게 이제 포장이 되어서 오고요. 그래서 현지 바이어인데 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본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사과는 몇이냐? 라고 하니까 50밖에 안 된답니다. 정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맛도 좋고 우리나라 사과 괜찮은데 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품질 등급 기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정확하게 4가지 품질 등급으로 해서 선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냥 갖다 파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품질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또 꺼내서 또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 깔리는 저변도가 약해지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이 한국산 사과를 수입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세척 사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아직 세척 사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대만 소비자 기호에 맞다라고는 이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어가 저희인데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게 결국은 물량이 곧 신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마케팅 행사로 이제 하이난 시장을 갔습니다. 하이난 시장에서 시식회도 하고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현지 반응은 좋았습니다. 왜? 맛은 좋기 때문에 공짜로 주고 예. 그래서 이제 맛을 보더니 또 맛있다고 해서 이제 현지에서 또 사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삼천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도소매 시장인데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저희들 마케팅 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색으로 봤을 때는 일본산 사과하고 좀 많이 속된 말로 딸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예, 지금 저희가 동안동 수출 사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 밑에 일본 사과하고 옆에 미국산 사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경쟁력 하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지역을 가다가 백일 빌딩에 대만의 랜드마크 빌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백화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들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일본 사과하고 미국산 사과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미량 얼음꿀이죠. 얼음꿀 사과 시식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좀 형편없는 뭐랄까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이게 재고가 상당히 처져서 이렇게 조각 과일 포장이라고 그러죠. 여기 포장을 해서 재고를 억지로 지금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과일하고 이제 섞어서 파는 거죠. 그리고 까르푸 시장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한국 사과는 한번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미국산 사과하고 일본산 사과가 계속 이제 팔리고 있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도 대만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사주고 인터뷰하고 물건 하나 사주고 인터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가 좋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문점을 한번 이렇게 들러서 또 상황을 한번 보고 왔고요. 제가 이제 물론 객관적인 사료는 아니지만은 현지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사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쟁력은 있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생산 과정에서는 좀 농민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신뢰 문제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성의 문제, 특히 아까 그 포장재 보셨죠? 우리가 뭐 저장 창고에 넣는다고 해서 이제 그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포장재 선택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통 과정에서는 결국 우리는 그 사람으로 다 말 그대로 땜빵을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상승하고 막 들어붙기 때문에 흠도 많이 발생하고 품질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선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다방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거 좀 그 유인물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과정 문제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일단은 이 수출에 합당한 품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수출 그 국가에 맞는 그 기호에 맞는 그 맛이나 색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작정 뭐 저장 창고에 넣어서 이제 그 저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과 자체의 어떤 경도를 높여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지를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 부분 또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또 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 국가에 맞는 그 기호에 맞는 품종과 농법 수립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대만에서 당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도가 높은 농법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농민들이 순간은 좀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지수적으로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장성의 문제는 정말 장기적으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자체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물론 단가는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장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유통 과정에서는 당연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 지금은 여기 보면 50단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동안동 유통 그쪽 가면 20단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런 한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유통에 관해서는 이제는 농민들이 농사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돼. 물론 그 말이 정말 합당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필요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서 모든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예, 농민 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그 몇 명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좀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인지도 문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도 같이 17반 같이 모여서 지자체 협력을 해서 정말 현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우리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고 지자체가 반성할 것은 무엇이고 같이 협력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현지 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견학을 마치고 그 같이 가신 분들 다 이렇게 A4용지에다가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견문록을 작성하시라 했을 때 나온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포장재 개선이 정말 시급하구나. 그리고 홍보 마케팅 투자가 필요하다. 인식 변화 농가들은 그리고 뭐 상황 평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농법 수립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조 등등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10명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도 포장재에 대해서는 10회가 거론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거기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과 품질에 대해서는 그만큼 9분이 이제 거론을 하셨습니다. 홍보 마케팅 여전히 이제 횟수가 높죠. 그런 부분 이제 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첫째 농민들이 그리고 같이 뭐 기술센터랑 같이 연결을 해서 농가 농법
기술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그 동안동 농협 그 수출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 조직적으로 이제 이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 마케팅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 개입이 필요하다. 그냥 네가 해라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별 저장 유통에 대한 기술 설비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에 있는 현재 시스템은 안 된다. 이는 국가의 정말 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과를 아무리 생산을 해도 결국은 선별 등급 부재로 인해서 1등급짜리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겠죠. 농가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통체계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뭐 현지 일정도 있고 이렇게 뭐 견묵록도 여러 가지 받아서 이제 현지 이렇게 했습니다. 마칠 텐데 우리 그 수출단지 그 회장님 그냥 마무리 발언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동안동 기란면, 임하면, 임동면 세 개리에 63명을 회원을 둔 동안동 수출단지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대만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영농기술 부분에 봉지 씌우는 유대 사과를 수출해 보니까 소득 대비 투자가 너무 돼서 이제는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 사과를 통해서 더더욱 수출을 해서 소득 증대를 높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요즘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락가락하니까 저희들 이제는 비료를 점차 없애고 기능 대비를 통해 색태와 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거기에서는 5월에서 10월까지는 최소 4회 이상 칼슘을 하고 5월에는 초산칼슘 및 질산칼슘을 방제를 하고 8월에는 장마 후에 8월에는 연마칼슘 방제를 수출단지 차원으로 체계화시켜 나가고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0년 전에 저희들 농법은 이제는 잊어야 되겠습니다. 장마도 이전과 다르고 기온도 달라지고 사과 품종도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미량 요소를 늘리고 비료를 점차 줄이니 색태는 분명히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대만 수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절실히 필요로 느꼈습니다. 먼저 선별 기계가 미국과 일본은 20년 전부터 비파계 선별 기계가 보급이 돼서 인건비를 줄이고 사과 이물질 압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줄였는데 저희들은 이제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실무자들과 긴급히 빠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님께서 세척 사과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은 만큼 저희들도 세척 사과가 좋음으로써 사과 시세가 오르면은 수출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완 대책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수출을 하면서 바에에 따라 선별 기준을 계속 정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선별을 동참함으로써 선별 기준의 양분화가 필요한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껏 1, 2등급은 대만을 수출하고 3, 4, 5등급은 저희들 공마장에 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의미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관계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서 3, 4, 5등급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수출에 대한 마케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만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가 미흡합니다. 이제부터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뿐 아니고 내년 수출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계자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시장을 통해 가지고 타 국가의 사과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첫 술에 배볼 수 없듯이 객관적으로 분석 자료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지난 2년간 수출하면서도 어느 정도 가격 팔리지도 몰랐거든요, 살짝.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함으로써 도대체 얼마가 나길래 저희들 원래 우분한 개구리에서 이제 조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